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감염병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BBC와 AP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달 8일 전국에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잉글랜드 지역의 거점 병원을 지정했고 다른 지역도 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 80만 도즈는 유로터널로 영국으로 들어와 비밀지역에 보관되다가 각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초기 접종 대상자는 현장 의료 인력, 80세 이상, 요양원 직원입니다. 요양원 거주자들은 2주 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백신은 첫 접종을 받고 나면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면역력은 그로부터 1주 후에 생긴다고 합니다. 감염병 사태로 피해가 막대한 영국은 백신을 돌파구로 삼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2천만 명에게 면역을 생성시킬 수 있는 분량의 화이자 백신 4천만 도즈를 구매했습니다. 총 인구의 40% 이상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보도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약품이나 음식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준 레이 MHRA 청장은 백신, 의약품, 식품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합니다. 음식이나 약물 등 화학 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 곤란과 혈압 감소, 의식 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당국의 발표는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 2건이 연달아 보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은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임상실험에서 안면 신경마비 사례가 알려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 약물을 투약한 2만 1천 명 가운데 4명에게서 안면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구안화사 증상은 앞서 화이자가 밝힌 기자회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사용 승인 권한을 가진 FDA가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CNN은 화이자가 알레르기 이력을 가진 사람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시험 대상자에서 배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인 만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감염병 사태의 종식이 어느 정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의 후유증 문제입니다. 전 세계 감염병 확진자 수는 7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후유증을 겪는다는 보고는 없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의 사람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염병 바이러스의 후유증은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바이러스는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완치 후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폐 조직의 섬유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기인 폐 손상은 자연스럽게 인체 전반의 활력과 기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 피로도 감염병에 걸린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험하는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브레인 포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가 돼 뇌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감염병을 앓고 난 후 3명 중 1명이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영국 임페리얼 대학 연구진이 감염병 완치자를 상대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감염자들보다 낮은 인지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증상이 심했던 완치자일수록 후유증이 컸고 집중치료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뇌의 나이가 최대 10년이 늙거나 IQ가 8.5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과 관절 통증은 코일구의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꼽힙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발가락이 뻘겋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탈모, 두통, 발열, 후각, 미각 이상, 고열, 환각, 피부 변색, 대인 기피증, 불면증 등 다양한 종류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감염병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완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퇴원 후 4개월이 지나도 숨쉬기가 힘들거나 후각에 이상이 발생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퇴원한 사람 60여 명 가운데 발병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7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6명은 권태감과 후각 이상을, 4명은 기침, 1명은 미각 장애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4명은 발병 후 2개월 뒤 탈모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4명 중 1명꼴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병원에는 증상의 위중과 상관없이 숨이 차거나 권태감, 후각장애, 잦은 기침 등 다양한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가 다수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감염병 후유증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은 감염병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가슴 통증, 권태감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정맥에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다급하게 한국의 치료제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 제약사 입장에서도 아직 치료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곳이 분명 필요했을 텐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달 7일 일본의 큐슈 특정 인정재생의료위원회는 트리니티 클리닉 후쿠오카가 요청한 감염병 후유증 재생의료계획을 심사평가하고 적합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제출과 같은 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후유증 치료가 시급한 일본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국민을 포함해 누구든 국적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후유증으로 인해 폐 기능을 잃은 멕시코 교민이 국내에서 폐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6월 멕시코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교민 김 씨는 멕시코시티 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만에 폐렴이 악화됐습니다. 당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폐혈성 쇼크 진단까지 받았었는데요. 김 씨는 음성 판정 후에도 후유증으로 폐섬유증까지 앓았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김 씨 가족에게 치료가 어려우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멕시코 동북부 몬테레이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곳에서 인공 심폐기를 이용해 큰 위기를 넘겼지만 폐 섬유화로 폐 90% 이상이 딱딱하게 굳어 폐 기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김 씨를 살릴 방법은 폐 이식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김 씨 가족에게 폐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멕시코는 폐 이식 경험이 많지 않고 장기 기증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지구 반대편 고국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서울 아산병원 폐 이식팀은 멕시코 현지 의료진과 연락해 김 씨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폐 이식팀은 논의 끝에 김 씨의 이식 수술을 결정했고 당시 의식도 없던 김 씨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에크모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김 씨는 2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 이식 가능한 뇌사자의 폐가 나왔고 의료진은 10시간 넘는 대수술 끝에 김 씨의 폐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재외국민을 한국의 의료기술이 살려낸 것입니다. 감염병 방역뿐만 아니라 후유증 분야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의료 시스템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